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전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 자 오늘도 밀떡이 시작되었고요.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또 댓글로 여러분 좀 소통 많이 하고 싶은데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우리 밀떡 가족 여러분, 헬로, 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이런 거 이제 잘 부탁드립니다. 네. 도와주세요. 이런 걸 영어로 하려고 그럴 때 자꾸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는 말이 헬프미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댓글을 보면 해외 얘기하셨잖아요. 해외에 계신 분이나 또 출장을 장기간 가시는 분들이 이 밀떡을 듣는 분들은 또 밀리터리에 그럼요.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국가의 국방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질문도 많이 해주시는데 사진도 올리신 분 계셨죠. 뭐 제가 네.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도 좀 드리고 네, 그러니까 같이 뭐 이야기하는 그렇습니다. 시간 이게 갖도록 결국은 하겠습니다. 이제 뭐 하나의 분야에 이제 우리가 그냥 밀떡 자체가 이제 덕질한다라고 얘기할 네, 수밖에 없는 걸 텐데 그 덕질을 하다 보면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네, 또 궁금한 것들도 있고. 왜냐면 밀리터리를 취미로 한다는 건 대한민국에서 정말 난관이 크거든요. 일단 결혼하신 분은 부인과 아이들의 태클이 걸리는 거. 태클이라기보단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가장이 왜 이제 할수 여기 있다. 보면서 얘기하십니까? 네, 그렇죠. 이쪽은 엄청 혼났어요. 이 얼굴을 해갖고 와서 아, 도대체 정신이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감자팩부터 해서 그렇죠. 형수님이? 네, 해주셔서 어. 이 시간에 보려 너무 감사드려요. 어허. 사랑한다고 한번 해주세요. 사랑해 여보. 오늘은 여기서 접을까요? 이러시면 안 되죠. 아니 근데 형수님 진짜 대단하신 정말 거죠. 네. 마음이 넓으시네요. 네. 예, 아무튼 여기다 감자를 발라놨을 때 그거. 그런 거 사진 하나 찍어서 그러니까 보내주시지. 조회수 예. 많이 올랐을 텐데. 찍었어요. 자, 오늘 저희가 나눠볼 이야기, 뭐 아덱스 얘기를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만, 이 점점 이제 공군력에 네. 대한 중요하죠. 중요도 이런 것들은 뭐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뭐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어떤 그 공군력에 대한 경쟁력,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가는 게 맞느냐, 또 지금까지 있는 모습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덱스에서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겠죠? 그렇죠. VIP 행사 때 그 어나운스에서도 나오지만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과 당면은 뭘까요? 북핵일 거고 네. 그 북핵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게 소위 얘기하는 삼축 체계잖아요. 그 그렇죠. 삼축 체계 중에서 킬체인. 공군이 맡고 있는 부분이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게 킬체인이지요. 그렇죠. 그 킬체인 중에서 탐지 부분을 제외한다 그러면 결국은 공군력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 공군력의 강화 부분을 한번 논해보자 이런 주제를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공군이 해결해야 될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미리 그 움직이는 발사대를 탐지해서 타격하거나 그리고 발사 전에 무력화시키는 것은 여러 플랫폼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공중 아니면 해상인데 해상 부분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공군력, 공중에 떠 있는 공군력이 해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그런 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기 쉽죠. 그렇죠. 네. 떠서 때린다. 음. 네. 말하기 쉬운데 이게 지금의 우리 상황은 어느 정도이며 이게 발전해 나간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우선 그렇게 하려면은 타격을 해야 될 대상의 국가의 방공망부터 무력화시켜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것을 뭐 물리적으로 무력화시킬 수도 있지만은 몰래 보이지 않게 탐지되지 않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흔히들 얘기하는 스텔스 그렇죠. 네. 특히 전 세계에 있어서 스텔스기 운영하고 있는 기체는 딱 2기 정도밖에 그렇죠. 없어요. 뭐 러빠 분들 이야기하고 뭐 다른 분들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하시지만 우리가 에어쇼에서 봤던 그 랩터 30년에 만든 그 기체예요. 그 기체에 버금가는 SU-57이랄지 뭐 젠20 얘기하지만 실제 주하이 에어쇼나 모스크바 에어쇼에서 보고 오신 분들은 택도 없다. 저는 눈으로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택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정답일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스텔스에 의문을 두는 그런 해외 전문가들, 국내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당론은 중심이 되는 그런 논조는 F-22가 최강. 그 다음에 보급 기체로 F-35. F-35는 동맹국에게만 준다. 예, 예. 대한민국 동맹국이죠. 그래서 F-35A가 우리가 지금 현재 39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좀 더 증강시키는 블록 4의 생산 부분 라인에서 20대를 들여옵니다. 3조 7천억이 들어가요. 예, 그렇지만은 투자할 가치는 분명히 있는데 그렇죠. 현 시점에서 보이지 않고 적에게 들키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오로지 F-35A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뭐 유지 보수가 문제가 있네, 말썽 많고 탈 많네 하지만 그런 말썽 많고 탈 많은 것들을 다 견뎌가면서 블록4 개발이 거의 완료 단계예요. 내년 4월이면 양산이 되거든요. 네. 미 공군 사양부터 양산이 되는데 계속 거기 라인에 대한민국 공군 기체분이 2028년까지 20대가 들어온다. 거기에 이제 플러스를 해서 기존에는 F-35 우리가 갖고 있는 블록 3도 업그레이드를 한다. 블록 4로. 블록 4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무려 75가지의 그 기능들이 업그레이드가 되거나 새로 기능이 부여돼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나 중요한 거는 항전 장비가 훨씬 더 고도화된다. 그게 중요하지 이제. 그렇죠. 이젠 뭐 상상 초월의 전자전 능력을 갖고 있는 기체로 바뀐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몰래 들어가서 하는 타격력이랄지 심지어 발사가 된 부스터 단계에서 ICBM, 뭐 북한이라고 표현하죠. 그 ICBM을 타격할 수 있는 기체 중에 후보기가 되고요. 그것을 1차 타격을 한 다음에 무자비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보라매가 될 거예요. 근데 보라매 이전에 그 타격력을 갖고 있는 기체를 강화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F-15K를 역시 또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아날로그 레이더가 있는데 그거를 에이사 레이더로 교체하면서 각종 전자전 장비도 최신형으로 교체를 해서 결국 미 공군의 F-15EX에 버금가는 기체로 업그레이드가 될 건데 이것도 이제 시작을 했죠. 지난번 제가 기억하기로 방사추위 158회 방사추위에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158회인지는 그건 뭐 잘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250차라고요. 저희 믿을 심지어 거예요. 그것도 규모가 상당해요. 3조 4,500억이나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의 하나고요. 또 하나 펠컨 F-16 KF-16 우리가 갖고 있는 주전력이죠. 이거 역시 업그레이드가 2019년부터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블록 52가 업그레이드가 시작이 돼서 에이사 레이더 장착하고 많은 그 항전 장비도 교체가 되고 임무 컴퓨터 교체가 됩니다. 물론 아쉬운 점이 좀 있죠. 뭐 헬멧 시연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일부 소량만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예산이 받쳐준다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결국은 이제 방향은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잡았죠. 방향은 잡았기 때문에 뭐 돈 들고 시간 드는 거야 뭐 어차피 들어야 되는 거고 그게 없으면 이게 필수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더 앞으로 진행을 못하는 거니까 전 중요한 게 방향을 잡았다라는 부분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뭐 삼축체계 킬체인 얘기할 때마다 그것도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부정적인 의견에는 또 두 가지죠. 우려를 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아예 이제 죄송합니다. 자꾸 이 전문 용어가 나옵니다. 러빠 분들은 상당히 또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하시고 그래요. 근데 그런 분들의 의견도 저는 이제 새겨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트가 아닌 부분들은 과감하게 사실은 중요한 건 사실관계니까. 그러니까 킬체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킬체인 등장하고 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북한의 핵을 우리가 핵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이었잖아요. 북한에 핵이 있고 가장 좋은 방법 어떻게 보면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핵이 있었어요? 있어요 진짜? 그렇다고 해서 핵을 핵으로 할까요? 그건 공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답정너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핵을 갖고 있고 안 갖고 있고 유무를 떠나서 적성국의 핵을 갖다 무력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현실적인 방안은 킬체인과 대량 응징 보복이다. 이게 심플하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핵이 있기 때문에 저게 뭔가 작동이 됐다는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만들기 위한 그 억제력이라는 거 차원에서 우리한테 이거 있으니까 니들 함부로 못 쏴야 돼. 이런 걸 보여주는 건데 그게 제대로 갖춰줘야 된다는 거지. 말만
그러니까 일종의 뻥카처럼 날려놓고 우리 니들 쏘기 전에 작살 낼 거야. 뭐 쏘아봤자 올라오자마자 바로 작살 날 거야. 말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따지자면 스텔스도 있어야 되는 거고 F-15K부터 시작해서 쭉 갖춰져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방향을 그렇게 잡았으니 이제 네. 그걸 제대로 갖추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제대로 갖춰져 가고 있는 계획을 네.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드린 정황을 거예요. 얘기한 건데 다만 저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는 그동안 너무 많이 봐왔던 거죠. 그런 것들을. 네, 말해놓고 말한 대로 안 가는 거. 그렇죠. 네. 그런 문제가 그러고 있죠. 말한 대로 안 가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선우가 바뀐다던가 네. 뭐 누군가의 이해 때문에 음. 이런 것들은 이건 진짜 이거 어찌 보면 나라의 국력, 군사력을 갉아먹는 행위. 낭비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좀 견제해야 된다. 맞습니다. 거기에 첨언드리면 또 플랜 B도 그렇기 때문에 갖추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플랜 A가 삐걱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 번 우리가 또 봐왔잖아요. 그래서 플랜 B도 반드시 갖춰야 된다는 거죠. 전쟁 난 다음에는 이겨야 되는 게 당연한 그렇죠. 거지만 전쟁 나기 전에 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전쟁이 벌어진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군사력 억제에 실패했다고 볼 수 그렇죠. 있는 거죠. 그게 비극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그 공군력은 길게 봐도 2028년에서 2030년까지는 건설이 됩니다. 다 사업이 다 종료가 돼가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킬체인에 있어서만큼은 어떻게 보면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킬체인의 이제 구성 요소들 얘기해 주셨는데 뭐 저는 그 스텔스라는 데 관심이 좀 그렇죠. 많아서 원래 약간 이렇게 은밀한 걸 좋아합니다. 네. 근데 스텔스는 다 색깔이 그런 건가요? 우선 스텔스 도료 때문에 그런데 스텔스 도료를 제조해서 이렇게 색칠을 하다 보면은 그런 비슷한 색이 나와요. 지금 그런 색을 Have Glass V라는 그런 색으로 전문가들은 얘기하는데 지금 회색이잖아 그냥. 네. 회색. F10 해부 뭐요? Have Glass V라고. 회색으로 갑시다. 네, 네, 회색. 그럼 누가 안다고? 예. 네. 지금 조금 이거는 이제 뇌피셜인데 왜 이번 보람의 6호기가 그렇죠. RX에서 받은 6호기가 저런 진한 회색 계열일까 하는 게 상상이 가시죠. 네. 그리고 스텔스 기능을 거기다가 네. 거기에 F-22 랩터도 그런 색이고 물론 도료가 많이 벗겨져 가지고 한 대가 블록 10이고 한 대가 블록 20인데 블록 10이 좀 더 벗겨졌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블록 10, 20. 이게 유리막 코팅 같은 거 합시다. 네. 아이고. 이 스텔스 도료를 발라야 되는데 예. F-22는 지금 시범 기동을 하러 온 거잖아요. 네. 클린 상태에서 왔단 말이에요. 네. 전투를 하러 온 게 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그 값비싼 스텔스 도료를 맞아. 왜 발라? 그러니까는 그 상태로 온 거로. 아예 그럴 때 차라리 이렇게 약간 이렇게 쇼잉을 할 때는 네, 뭐 네. 핑크 같은 것도 한번 칠하고 그래도 뭐 그랬으면 어땠을까? 유심히 봐셨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공군의 F-35A도 그 아주 그렇죠. 아주 회색 그런 진하게. 색입니다. 이게 그 회색이 밤중에 제일 안 보이는 색이래요. 우린 검은색에 밤중에 검은색이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검은색은 오히려 눈에 잘 띄고 회색이 잘 안 보인대요. 레이더 투과를 이제 막는 그렇죠. 그런 스텔스 도료에서 그런 기술을 하다 보면은 그 색을 바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그 색이 색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게 뭐 그것도 과학일 테니까 뭐 빛의 흡수, 굴절 뭐 등등등이 다 거기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좀 아쉽긴 하다. 약간 이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뭐 알록달록해도 괜찮을 것 같고 하긴 파란색도 한데 예쁠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삼축체계 킬체인 공군력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지난번에 RX 얘기할 때 우리 보람의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킬체인에서의 보람에는 지금 뭐 보시기에는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그렇죠. 하게 됩니다. 앞서 얘기한 F-35A가 먼저 투입이 그렇죠. 돼요. 예. 그래가지고 1차 제거를 한 다음에 확실하게 2차 어떤 공격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공격부터는 응징을 할 때. 그렇죠. 네. F-35A 그 비싸고 유지보수가 많이 들어가는 기체를 몇백 대 갖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도 우리니까 그냥 그 정도 그죠. 갖고 있는 거죠. 네, 예. 60대면 제가 보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그거 이상은 보라매가 커버를 할 수 있다. 이제 방공망을 제압하기 위해서 제대로 제압하기 위해서 보라매가 투입이 될 걸로 봐지고 그렇기 때문에 블록 1도 공대공에 특화된. 그러니까 이제 F-35 다음에 보라매가 뜰 때는 네. 그냥 확 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압도적으로. 예예. 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간 봐가면서 네. 저기 여기 한 도대 띄우자 뭐 이런 게 아닐 거 아니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플랜들은 다 짜져 있는 거죠. 그렇죠. 스트라이크 패키지라고 되어 있는 그런 편대군들을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산에서 브리핑 받기로는
이건 얘기하면 안 되니까. 아 브리핑도 받고 진짜 안 진짜 돼요. 브리핑도 진짜 받으세요? 그건 뭐라 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지? XX계의 편대군이 조성이 돼요. XX, 시간차를 예, 두고 예. 있는 북한의 6천 몇 개, 그러니까 거의 7천 개 가까이의 목표물 중에서 2,060 몇 개. 그 당시 그랬어요. 지금 더 늘어났을 수 있는데. 최소 3분의 1 이상은 그렇죠. 타격할 수 있다. 그거를 우선 타격해야 돼요. 아하. 그 타격에는 반드시 이제 핵 관련 시설이나 또 핵 발사대, 그러니까 ICBM 발사대들이 그렇죠. 다 있죠. 야, 브리핑도 받으셔. 그것들을 타격하는 거의 실제 주체는 보라매가 될 거예요. 물론 실제. 보라매가 운영되기 전까지는 F-15K가 담당하겠지만. 뭐 그러겠죠. 근데 숫자도 가장 많고 4.5세대 전투기 중에 여러 가지로 안전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 비상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것도 가장 보라매가 많은데 전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저희가 예전에 방사청에 가서 질문하고 이랬을 때 블록 3 얘기가 잠깐 나왔을 때 약간 벽을 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전혀 생각이 없다라고 했는데 저는 계속 이 킬체인 얘기를 하면서 만약 킬체인의 임무에 보라매가 투입돼서 점점 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는 걸 변경되면 블록 3라고 불렀던 그 스텔스 모드 있잖아요. 여기까지 개발이 될거나 이제 염두에 둘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 번 밀떡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블록 3가 스텔스 기체는 아니다라고 네네. 제가 얘기를 단언을 드렸습니다. 예. 스텔스 전용의 기체는 따로 개발이 될 겁니다. 그거는 차차기가 될 건데 그건 차치하더라도 블록 3만을 말씀드리면 그러나 스텔스가 갖고 있는 주요 기능들 뭐 지금 표면에 나와 있는 항전 장비들 각종 레이더들이 컨포멀하게 이제 다 안으로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내부 무장창도 블록 3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내부 무장창 분명히 카이에서 이제 연구진들이 이제 그 팀이 있고요. 뭐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만은 그런 팀들이 있고 그리고 내부 무장창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장공지 이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예. 철룡이라고 우리가 지금 알려진 어허. 그 미사일도 그거에 맞게끔 어. 전장과 전폭을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모든 뭐 공대함 미사일이랄지 타격력이 들어가야 되는 미사일들을 다 내부 무장창 안에 들어가게끔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록 3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진화는 분명히 합니다. 단 방위사업청에서 그 당시로서도 확실하게 이야기할 그렇죠. 수 없는 것들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난항이 걸려서 그렇지. 좌초가 된다면 어디 하나 브레이크 걸려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플랜들은 뭐 오죽 석학들이 모여서 짰겠어요. 그렇죠. 군사 전문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가기 위한 플랜들도 다 만든 거 아니겠어요? 뭐부터 시작하고 다음엔 어떻게 하고 이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8년 뭐 30년 이렇게 날짜들도 정해져 있는 거고 이걸 잘 지켜나가기 위한 그 방향을 설정했으면 그 프로세스 잘 지켜나가기 그렇죠. 위한 갖은 뭐 나머지 조건들이 좀 받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돈도 많이 들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적인 협의도 반드시 있어야죠. 되죠. 항상 뭐 국방비가 몇 %니 뭐 네네. 여기에서 나 먹고 살기 바쁜 대로 시작해버리면 그렇죠. 이게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 설득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이제 삼척 체계 중에서 킬체인 그 우리 공군력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그렇죠. 얘기해도 이야기거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관심 있는 부분들 있으시다면 제가 오늘 스텔스 색깔 물어본 것처럼 댓글에 질문 달아주시면 뭐 어떤 내용이라도 좋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밀떡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